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연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와 사건들이 뜨겁게 좀 언론 보도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사건 분석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가정폭력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관련한 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지금 조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수사의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사 이혼 과정에서 그 가정법원, 네, 문제가 좀 있어. 판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지원 실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또 이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 조직의 성비인데요. 이 경찰 조직의 성비가 90%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남성 90%를 이루어진 경찰 조직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은폐를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통계를 누락시키고, 두 번째는 보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켜서 신고 기록 자체를 자꾸 없애버리고요. 세 번째는 처벌하지 않고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가진 세 가지 차원의 문제입니다. 조직 자체가 90%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통계 항목에서 가해자 남편을 없애는 방법, 보존 기간을 1에서 2년으로 축소시켜서 어렵게 신고된 신고가 누락되게 하는 거. 여성들의 신고가 지금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정보호 사건을 통치한다. 지금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가정보호, 그러면 이제 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0% 이상 협의 이혼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법원에서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싸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위자료, 양육권, 이런 재산분할 이런 문제들에서 가정폭력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민법 그 840조 3항이죠. 배우자에 의한 명백한 부당행위, 그런 판결과 결과로서 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꾸 여성들이 이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문제를 자꾸 없애는 것, 그거를 지금 수사기관 법원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제 수사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 쉼터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여성들이 이제 쉼터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다 이제 정보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쉼터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쉼터에 들어가서 피해자 낙인을 찍고 나와서 그래서 얻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80년도 낡은 상황의 피해자 쉼터 상황에서 놓여져 있고, 이 문제는 그래서 쉼터를 빨리 없애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은 또 그런 식으로 많은 피해 여성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너희들 어떡하냐,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쉼터조차 없어질 건데 그럼 너네 어디 가서 쉴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막아온 거예요. 근데 쉼터 상황에서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거, 좀 잠을 좀 자고 싶다, 쉬고 싶다, 근데 쉼터는 또 피해자들을 위한다고 여러 사업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이제 이 사람들 뭐 정신교육 시키듯이 여성교육을 정신교육 시키고, 저녁에는 이제 또 잠을 자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가 여성 피해자한테는 하나의 감옥과 같은 역할을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가정폭력과 그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 저희는 희망을 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2017년도 여성의 전화에 그 쉼터에 난입한 가해자 난동 사건, 그 경찰의 태도들, 2017년도에 이미 여성의 전화가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2017년도에 좀 원점 상황으로 복귀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4년 흘렀습니다. 이 사이에 저와 같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데도 사실 여성의 전화도 책임을 좀 일부 방기하는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당사자 네트워크를 사실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저를 찾아오거나 제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자원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 역할은 당연히 구청과 지금 단체 설립이 오래되어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기득권 단체들이 해야겠죠. 지금 저희 단체가 하는 역할은, 거기서 제가 대표로 하고 있는 역할은 수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사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서 제가 이제 희망을 좀 발견한다면, 이것이 어차피 성불평등한 노동과 돌봄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원인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짊어져야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어떤 정신이 지금 없는 거죠. 그 정신이 없는 건, 우리를 대표할 여성 뭐 연구가 다 됐는데도 이거를 성평등 정신을 국가 정책에 국가 정신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은 아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당하고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문제를 조금 더 사회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책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당사자의 볼륨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